수건이라도 가져올까요? 이불 다 젖을 것 같은데. 진짜 최고네요. 집사람은 사하라 사막처럼 건조했는데 서연 씨는 그냥 빨려 들어가네요. 이 촉촉함이 너무 그리웠어요. 만식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수십 년 만에 경험하는 이 감각에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오늘 이상하게 많이 나오네요. 저도 너무 좋은가 봐요. 하지만 이 순간을 맞이하기까지 만식에게는 1년이 넘는 긴 가뭄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죠. 수건이라도 가져올까요? 이불 다 젖을 것 같은데. 진짜 최고네요. 집사람은 사하라 사막처럼 건조했는데 서연 씨는 그냥 빨려 들어가네요. 이 촉촉함이 너무 그리웠어요. 만식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수십 년 만에 경험하는 이 감각에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오늘 이상하게 많이 나오네요. 저도 너무 좋은가 봐요.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고 했잖아요. 오늘 실컷 저어보세요. 서연은 물 만나 행복해하는 만식을 바라보며 그의 이마에 맺힌 땀을 사랑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둘의 눈빛에서 굉장한 행복감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을 맞이하기까지 만식에게는 1년이 넘는 긴 가뭄이 있었습니다. 만식이 아내와 마지막으로 관계를 가진 건 정확히 1년 2개월 전이었습니다. 아니, 그마저도 제대로 된 관계라고 부르기 어려웠죠.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몸을 가까이 하려 하자 아내의 표정은 굳어졌습니다. 반응은커녕 그냥 목석처럼 몸을 굳힌 채 조용히 눈을 감았죠. 만식은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신혼 초 아내가 부끄러워하며 웃던 모습을. 하지만 그건 이미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였습니다. 아내는 젖는 일이 아예 없었습니다. 젖기는커녕 그냥 사막의 모래밭 같았어요. 만식이 억지로 할 때마다 아내는 찡그린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만해, 아프다니까. 스톱, 너무 아파. 이렇게 된 건 이미 몇 년 전부터였습니다. 그날도 1분도 안 되어 멈췄고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벌써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아내는 등을 돌려버렸고 만식은 이런 상황이 화가 나기도 해서 그대로 한참 누워있다가 조용히 샤워실로 들어갔습니다. 물만 틀어놓고 타일 바닥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뜨거운 물이 등을 때렸지만 마음은 더 차가웠습니다. 만식은 그저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하는 사람들이 부러웠습니다. 딱 한 번만이라도 물이 적당히 있는 여자랑 제대로 한 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만식의 불만은 커져갔습니다. 이제는 시도 자체가 부담스러웠어요. 이러다 보니 부부가 아니라 같이 사는 룸메이트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 전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4시쯤 만식은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무거운 비닐봉지를 한 손에 들고 1층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었어요. 장바구니 안에는 두부와 소면, 막걸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퇴직하고 와이프와도 관계가 만족스럽지 않은 만식에게 유일한 낙은 혼자 막걸리를 마시는 것이었거든요. 지하에서 올라오는 엘리베이터의 층수 표시등이 깜빡였습니다. B3, B2, B1. 문이 열렸을 때 만식은 본능적으로 몸이 굳어졌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는 운동복 차림의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몸에 딱 붙는 검정 레깅스, 운동복에 긴 생머리를 하고 미인형의 피부는 맑고 밝았어요. 만식의 시선이 먼저 간 건 몸매였습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균형이 잘 잡혀 있었고 나이가 짐작되지 않을 정도로 탄력이 있어 보였습니다. 허리는 잘록했고 레깅스 위로 드러나는 다리 라인은
만식은 잠시 당황한 듯 있다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마주 서 있는 공간이 좁아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는 거울로 그녀의 모습을 조심스럽게 훔쳐봤어요. 너무 그의 스타일이었기에 만식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엘리베이터 바닥을 바라보다가 천장을 올려다봤고 그래도 눈길은 자꾸만 옆으로 향했습니다. 1층, 2층, 3층, 층수가 올라갈 때마다 만식의 심장도 빨라졌습니다. 그녀의 향기가 은은하게 퍼져왔어요. 운동 후인데도 불쾌하지 않은 오히려 매력적인 채취였습니다. 4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췄습니다. 여자가 먼저 내리자 만식은 재빨리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가볍게 숙이고 내렸고 만식은 그녀가 나가는 동안 시선을 떼지 못했어요. 걷는 걸음도 모델 같았습니다. 허벅지와 엉덩이도 탄력 있어 보였고 문이 닫히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의 눈은 그녀를 쫓았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만식은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와, 더럽게 예쁘네. 어떻게 저런 여자가 다 있었지. 5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저런 여자랑 사는 놈은 진짜 좋겠다. 저런 궁딩이 한번 만지면서 잤으면 소원이 없겠다. 집에 도착해 장바구니를 부엌에 내려놓고 물을 한 잔 마신 뒤 만식은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안방에는 머리는 감은 지 이틀은 됐고 입을 쩍 벌리고 추하게 자고 있는 아내가 보였습니다. 만식은 말없이 방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와 TV를 켰습니다. TV는 켰지만 머릿속에는 조금 전 본 여자 생각뿐이었어요. 그녀의 몸매가 계속 눈에 어른거렸습니다. 검은 레깅스에 감싸인 다리, 잘록한 허리, 걸을 때마다 자연스럽게 흔들리던 엉덩이.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어요. 만식은 알딸딸하게 막걸리를 한 잔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니, 사실은 그 여자 생각 때문에 기분이 좋았던 거죠. 만식은 아내를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 매번 말하잖아, 아프다고. 내가 아픈 게 농담처럼 들려? 배려가 없어. 아내는 반찬을 집던 젓가락을 내려놓고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일어났습니다. 만식은 굳은 얼굴로 남은 막걸리를 들이켰어요. 밤이 되어 잠자리에 누운 그는 이불 안에서 조심스레 아내의 팔을 잡아봤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곧장 몸을 움찔하며 등을 돌렸습니다. 하지마. 아프다니까. 그래. 미안해. 그는 손을 거두고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만식은 다시 그 여자를 떠올렸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본 그 완벽한 몸매, 은은한 향기,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가 풍기던 여성스러운 에너지. 아내와는 정반대였어요. 다음 날 아침, 만식은 우편함에서 아파트 헬스장 전단지를 발견했습니다. 단지 내 헬스장, 한 달에 단돈 2만 원. 굵게 적힌 문구를 보던 그의 머릿속에 어제 봤던 그녀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딱 붙는 레깅스에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허리선, 걷는 순간마다 탄력 있게 움직이던 엉덩이, 한참 바라보고 싶었지만 차마 그러지 못했던 그 옆모습까지. 만식은 괜히 중얼거리며 전단지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운동이라 나도 좀 해야겠는데. 다음 날 오후 만식은 주머니에 넣어뒀던 헬스장 전단지를 다시 꺼내들고 1층 관리실 옆에 있는 헬스장으로 향했습니다. 건물 입구 옆으로 단지 주민 무료 체험 가능이라는 현수막이 붙어 있었고 안에는 러닝머신 몇 대와 자전거, 운동기구, 아령이 보였어요. 한쪽 구석엔 스트레칭 매트가 깔려 있었고 방금 샤워를 끝낸 듯한 노년 남자 2명이 탈의실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만식은 접수대에 다가가 조용히 전단지를 내밀었습니다. 무료 체험하러 왔는데요. 아직 되죠? 주민이면 다 돼요. 이름하고 동호수만 적어주세요. 볼펜으로 이름을 적고 체온을 재고 나서 기구를 둘러보던 순간 만식은 러닝머신 쪽에서 익숙한 뒷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러닝머신은 모두 사용 중이었고 오른쪽 끝에서 뛰고 있는 여자는 분명 어제 엘리베이터에서 봤던 그 여자였습니다. 검은 레깅스를 입고 머리를 질끈 묶은 채 흐르는 땀을 닦아가며 뛰고 있는 모습이 유난히 눈에 들어왔어요. 이야, 진짜 잘 생각했다. 헬스장 앞으로 계속 다녀야겠어. 만식은 러닝머신 자리가 없어 뒤쪽에 놓인 자전거에 앉았습니다. 괜히 다른 데를 보는 척했지만 고개는 다른 쪽에 있었지만 눈알은 자꾸 그녀 쪽으로 향했어요. 자전거 페달을 천천히 돌리며 앞을 바라보는 척했지만 눈에는 그녀의 엉덩이가 있었습니다. 밀착된 레깅스 위로 드러나는 선명한 엉덩이, 곡선과 다리 움직임이 눈에 계속 들어왔어요. 러닝머신 위에서 뛸 때마다 탄력 있게 움직이는 모습이 이야, 탄탄하다. 촉감이 정말 좋겠어. 저런 여자랑 결혼했으면 세상이 아름다울 텐데. 몇 분 뒤 그녀가 러닝머신을 끄고 걸어 내려오는 걸 본 순간 만식은 망설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올까 싶었거든요. 그녀가 수건으로 땀을 닦으며 걷는 쪽으로 향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엘리베이터에서 뵌 것 같은데요. 그녀는 잠시 고개를 기울이더니 이내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혹시 4층에 사세요? 예, 4층에 살아요. 아, 그러셨구나. 혹시 이거 러닝머신 써도 될까요? 아, 그럼요. 저는 다 썼어요. 감사합니다. 다시 뵙게 돼서 반갑네요. 운동 열심히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대화한 것만으로도 만식은 괜시리 기분이 좋았습니다. 천천히 러닝머신에 올라섰어요. 그런데 그녀가 금방 떠나지 않고 옆매트에 앉아 스트레칭을 시작하자 그의 심장은 조금 더 빨라졌습니다. 서연은 허리를 숙이며 다리를 길게 뻗었습니다. 반대쪽으로 몸을 비트는 동작마다 몸선이 자연스럽게 드러났어요. 만식은 러닝머신 화면을 응시하는 척하면서도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어요. 러닝머신 화면에 떨어진 땀방울 하나를 본 만식은 손가락으로 천천히 만져보았습니다. 너무나 짜릿한 느낌이었어요. 혹시 이게 서연 씨 땀일까? 그 순간 만식은 자신이 완전히 빠져들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며칠째 같은 시간에 헬스장을 찾은 만식은 본격적으로 운동을 해보자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뱃살도 걱정이었고 무엇보다 계속 서연을 마주치게 되는 게 자극이 되었거든요. 접수대 옆에 PT 신청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이름과 호수를 적었어요. 초보자 프로그램 2명씩 짝을 지어 진행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혹시 서연 씨랑 짝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며칠 뒤 등록한 날에 맞춰 헬스장을 찾은 만식은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고 안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트레이너가 다가와 종이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만식 씨, 서연 씨, 오늘 함께 수업하시게 됐어요. 만식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나오는 미소를 억지로 참았어요. 서연도 놀란 듯 고개를 돌려 만식을 바라봤고 작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또 뵙네요. 그러게요. 진짜 인연인가 봅니다. 트레이너는 두 사람에게 각자 매트와 아령을 배정해주고 동작을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스쿼트, 런지, 짐볼,
캐틀벨까지. 처음 해보는 동작들이 대부분이었지만 만식은 서연이 옆에 있다는 사실에 땀이 나도 힘든 줄 몰랐어요. 서연은 동작마다 유연했습니다. 균형도 잘 잡혔고 동작을 따라하면서 자주 웃었어요. 허리 괜찮으세요? 예, 버틸만 합니다. 오래 하셔서 그런지 자세가 좋으세요. 만식 씨도 처음 하시는데 잘하시네요. 운동 중간중간 트레이너가 자리를 비우면 둘은 가볍게 숨을 고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댁은 몇 층에 사세요? 만식은 1001호라고 말했고 서연은 401호라고 답했습니다. 그제야 그 둘 사이에 뭔가 묘한 감정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1시간 가까이 수업을 마친 뒤 트레이너가 인사를 하고 먼저 퇴장했습니다. 두 사람은 매트 위에 나란히 앉아 숨을 고르다 나란히 일어섰어요. 정말 덥네요. 운동한 보람은 있네요. 다리 후들거려요. 근데 40대이시죠? 아이고, 그렇게 봐주시니 너무 고맙네요. 쉰둘이에요. 쉰둘이요? 와, 전 진짜 40대 초중반인 줄 알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자기 관리를 잘하셨어요? 대단하시네요. 서연의 칭찬에 만식은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니 너무 감사하네요. 혹시 운동 끝났는데 편의점 앞에서 시원한 음료수라도 한잔 하실래요? 좋아요. 저도 시원한 거 마시고 싶었어요. 둘은 함께 아파트 정문 앞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벤치 자리에 앉기 전 만식이 먼저 음료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뭐 드실래요? 저는 맥주 한 캔 할까 싶은데요. 그럼 저도 맥주로 할게요. 둘은 나란히 벤치에 앉아 캔맥주를 열고 천천히 첫 모금을 들이켰습니다. 저녁 노을이 살짝 져가는 시간. 등 뒤로는 차량 소음이 들렸고 앞에서는 인근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들려오는 아이들 소리가 멀리서 울렸어요. 아내분은 같이 운동 안 하세요? 같이 살고는 있지만 사실상 혼자나 마찬가지예요. 아내랑은 따로 사는 거죠. 저희는 같이 하는 게 없어요. 아, 그러시구나. 대부분 그렇게 사시는 것 같아요. 서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이랑 따로 살고 있어요. 별거 중이세요? 네. 이혼 소송 중인데 아직 정리가 안 돼서요. 아이고, 그럼 스트레스가 많으시겠네요. 이혼이란 게 쉽지 않죠. 오래 사셨으면 더 그럴 테고, 이젠 집에 있는 게 싫더라고요. 빈집에 있으면 더 외로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운동을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하셨네요. 이럴 때일수록 더 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둘은 말을 멈추고 다시 한 모금씩 맥주를 마셨습니다. 점점 편안하게 사는 이야기를 했어요. 서연은 물티슈를 꺼내 목의 땀을 닦았고 만식은 조용히 그녀의 몸을 흘깃 바라보다가 시선을 다시 다른 쪽으로 돌렸습니다. 함께 엘리베이터에 탔을 때 서연이 말했습니다. 다음 PT도 같이인가요? 그런 것 같네요. 내일 모레죠? 네. 그럼 그날 또 뵐게요. 네. 편하게 쉬시고요. 둘은 가볍게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만식은 따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 이상한 여운이 남아 있었어요. 그냥 캔맥주 하나 마셨을 뿐인데 하루가 조금 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후 헬스를 마친 후 만식은 서연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오늘 동작 좀 빡셌죠? 그러게요. 힘들긴 했는데 기분은 좋네요. 서연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혹시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네. 뭐 특별한 건 없죠. 집에 가서 뉴스나 좀 보다가 자는 거죠. 그럼 저희 집에서 와인 한 잔 하실래요? 샤워도 했겠다. 식은 맥주보단 그게 나을 것 같아서요. 만식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와인.
너무 좋죠. 저도 와인 좋아하거든요. 괜히 이상하게 보일 수 있으니 저는 10분 후에 댁으로 가겠습니다. 만식은 짧은 숨을 들이켰고 서연은 먼저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10분이 1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10분 후 만식은 401호로 향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어요. 집안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간접등과 은은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작은 테이블엔 이미 와인 2잔과 간단한 치즈, 과일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서연은 발끝으로 슬리퍼를 벗고 와인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혼자 마시긴 좀 심심해서요. 같이 마실 분이 있으니 다행이네요. 와인잔이 몇 번 오가고 대화는 더 편해졌습니다. 운동 얘기, 음악 취향, 요리, 그리고 가족. 와인이 반병쯤 비워질 무렵 서연이 물었습니다. 근데 요즘 많이 늙어가는 것 같아요. 처음에 저 봤을 때 무슨 생각하셨어요? 만식은 조금 웃으며 와인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이고, 뭐가 늙었다고 하세요. 서연 씨를 누가 50대로 보겠어요? 사실 처음 서연 씨 엘리베이터에서 봤을 때 진짜 예쁘다고 생각했어요. 속으로야, 우리 아파트에 이렇게 예쁜 아줌마가 있었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아, 정말요? 솔직히 속으로 그랬어요. 저런 여자랑 사는 남자는 얼마나 좋을까? 저런 여자 안고 사는 남자는 진짜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까지 했다니까요. 서연은 잠시 말없이 그를 웃으며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 한번 안아보시면 되잖아요. 한 번쯤은 안게 해드릴 수는 있죠. 그 말에 만식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서연은 눈웃음을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다가와 만식의 무릎 위에 앉았어요. 더는 아무 말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만식은 오래 잊고 지냈던 감각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서연은 생각보다 훨씬 적극적이었어요. 항상 소극적이고 방어적이었던 아내처럼 몸을 움츠리기는커녕 모든 걸 내어줄 것처럼 모든 걸 활짝 열어줬습니다. 그날 만식은 그간 경험해보지 못했던 환상적인 느낌에 놀랐어요. 피부는 부드러웠고 탄력은 젊은 여자 같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몸에서는 끊임없이 촉촉한 온기가 계속해서 흘러나왔어요. 아내와는 180도 달랐습니다. 그냥 되는 순간 빨려 들어갔어요. 수십 년 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너무나도 부드러운 감촉만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미친 듯이 몸을 움직여댔어요. 만식에게는 머리카락이 뻗을 정도로 황홀한 경험이었습니다. 와, 이게 뭐예요? 이거 수건이라도 가져와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허벅지까지 다 젖었어요. 살다. 이렇게 좋은 건 처음이네요. 저도 오늘은 좀 민망한데요. 너무 많이 나와서. 저도 너무 좋은가 봐요. 마른 땅에 물이 스며드는 게 이런 느낌일까 싶을 만큼. 그녀는 그를 부드럽게 받아주었고, 그는 수년 동안 경험하지 못한 진정한 행복을 다시 느꼈습니다. 밤이 깊어졌고, 두 사람은 같은 이불 속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며 나란히 누워 있었어요. 조명이 꺼진 방 안에서 만식은 손끝으로 서연의 손등을 조심스레 만지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와, 진짜 서연 씨는 보물이네요. 보물.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원래 이렇게 물이 많으세요? 너무 좋았어요. 항상은 아니고, 오늘 제가 좀 많이 좋았나 봐요. 호호호. 근데 너무 아쉽지만, 이제 슬슬 올라가 봐야겠네요. 와이프가 전화하겠어요. 아, 만식 씨. 엘리베이터 타고 가지 마세요. 엘베에서 가족 만나면 곤란하잖아요. 그거야 기본이죠. 근데 서연 씨,
앞으로 우리 운동은 여기서 하면 안 될까요? 안 그래도 저도 그 생각했어요. 호호호. 그날 밤 이후 만식과 서연은 서로를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하루가 지나면 하루가 더 그리워졌고 몸이 멀어지면 감정이 더 깊어졌어요. 서연과의 관계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외로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모든 것이 맞는 사람을 만났다는 확신이 들었고 그 감정은 만식을 점점 더 뜨겁게 만들어줬어요. 아내와는 10년 가까이 각방을 쓰고 있었고 억지로 시도해봤자 서로 상처만 남는 관계였지만 서연은 달랐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눈빛만 봐도 의도를 알아챘고 숨소리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어요. 가끔은 헬스장에 갈 시간에 둘은 조용히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서연의 차를 타고 단지 밖으로 빠져나가 집에서 먼 외곽에 있는 조용한 식당이나 카페를 찾아다녔어요. 식사를 마친 뒤에는 늘 그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서연의 집에 들어서는 순간 만식의 몸은 자연스럽게 반응했어요. 키스를 하면 서로의 숨결이 더 짙어졌고 손끝이 닿기 시작하면 더는 참지 못하고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시작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서연은 더 격렬했고 더 솔직해졌어요. 그녀는 모든 것을 숨기지 않았고 만식이 원하기도 전에 몸을 열어주었습니다. 서연의 몸은 놀라울 정도로 민감했어요. 살짝만 입술을 스쳐도 숨이 깊어졌고 손끝이 지나갈 때마다 몸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의 몸에서는 끊임없이 촉촉한 온기가 흘러나왔습니다. 거의 수도꼭지급으로 콸콸콸 쏟아졌어요. 그건 진정한 생리적 반응이었고 쾌감이었습니다. 만식은 이런 서연에게 빠져들 수밖에 없었어요. 아내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억지로 시도해도 뻣뻣하고 메마른 느낌뿐이었고 서로 피하기 바빴지만 서연과는 달랐어요. 서연은 자판기 지폐 투입기처럼 살짝만 닿아도 그냥 삼켜버렸습니다. 나도 그래요. 아무리 힘들어도 서연 씨만 보면 다시 살아나요. 둘은 점점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갔습니다. 마치 20대 시절로 돌아간 듯 몸은 젊어졌고 머릿속엔 온통 그녀 생각뿐이었어요. 헬스장 운동 시간은 이제 명분일 뿐이었고 진짜 목적은 그녀의 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어느 날 서연이 말했습니다. 밖에서 밥만 먹으니까 좀 아쉽지 않아요? 같이서 데이트 한번 해요. 찜질방 어때요? 평일엔 사람 별로 없어요. 그 말에 만식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지에서 상당히 떨어진 외곽 대형 찜질방. 두 사람은 여느 연인들처럼 슬리퍼를 신고 나란히 걸었고 조용한 구역에서 땀을 빼고 나와 함께 누웠어요. 서연은 수건을 돌돌 말아 베개 삼아 누웠고 만식은 그녀의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땀과 체온이 섞인 그곳에서는 자유로움과 평온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만식은 저 멀리서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어요. 고개를 돌렸을 때 저 멀리 한 여자가 자신을 응시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찜질 방복을 입은 중년 여자. 어딘가 낯익었어요. 여자는 고개를 갸우뚱하다가 안경을 쓰더니 다시 쳐다봤습니다. 그렇게 또 서로를 바라봤어요. 어디서 많이 본 여잔데 혹시 아는 사람인가? 만식의 이마에는 조금씩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중년 여자의 시선이 느껴졌고 그 여자는 누워있던 몸을 약간 일으켜 다시 그를 쳐다봤어요. 혹시 아내 친구인가? 그는 아내의 친구를 본 것 같다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최대한 자연스러운 척, 모르는 사람인 척, 최대한 자연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서연 씨, 우리 이제 나갈까요? 너무 더워서. 만식은 얼굴이 사색이 됐고 찜질방을 나서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정말 들킨 건지 그냥 비슷한 얼굴을 본 건지 알 수 없었지만 불안감은 뚜렷했습니다. 차 안에서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에이, 설마 지인이겠어요? 여기가 얼마나 외진 곳인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만식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내였습니다. 자기야, 지금 어디서 뭐해요? 누구랑 갔는데? 아는 사람이 여자야. 혹시? 만식은 순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내의 말투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지만 만식은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정말 걸린 건지 아닌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직감은 대답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일단 집으로 와봐. 만식은 얼굴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만식은 현관문을 열기 전 한참을 문고리만 바라보다가 심호흡을 깊게 하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서연과 찜질방에서 나올 때 느꼈던 그 묘한 시선. 어쩌면 착각일 수도 있었지만 아내의 질문은 너무나도 날카로웠습니다. 어디 다녀왔어요? 그냥 거래처 사람이랑 저녁 좀. 거래처요? 거래처 사람을 찜질방에서 만나요? 그날 밤 결국 모든 게 들통이 났습니다. 증거는 없었지만 아내는 여자의 이름까지는 모르면서도 직감적으로 모든 걸 눈치채고 있었어요. 다행히 소리를 지르거나 가방을 싸들고 나가는 일은 없었습니다. 대신 조용히 울고 있던 그녀를 보며 만식은 말없이 무릎을 꿇었어요. 며칠 후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조용히 말을 주고받는 두 사람 사이에는 긴 침묵이 오갔습니다. 진짜 오해하지 말아줘. 이상한 사이는 아니야. 거래처 사람인데 힘들다고 해서 그냥 같이 가게 된 거야. 다신 안 그럴게. 미안해. 진짜 마지막으로 믿을 거야. 나도 부족한 게 있었으니까 꼭 약속 지켜줘. 꼭 그렇게 할게. 꼭. 그날 이후 만식은 이전과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매일 운동을 간다고는 나갔지만 서연의 집을 찾는 건 일주일에 한두 번으로 대폭 줄였고 외출 후에는 늘 보란 듯이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쉽게 방향을 틀기 어렵습니다. 그는 다시 혼자만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절대 들키지 않도록 서울 경기권 외 데이트만 허용, 찜질방, 절대 금지, 엘리베이터 따로 타기, 사진은 절대 금지, 차량 탑승은 꼭 지하 3층 A 구역에서만. 그의 머릿속은 점점 더 치밀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서연과도 다시 만났습니다. 물론 조심스럽게, 최대한 계획적으로. 두 사람은 이제 아파트 근처가 아닌 멀고 조용한 외곽 식당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고 서로를 확인했어요. 여전히 서연은 그를 바라보며 웃었고 만식은 그 웃음을 볼 때마다 젖은 땅을 밟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1번이 뭐였죠? 서울 경기권에서는 만나지 않는다인가? 아이고, 우리 촉촉이 하는 짓도 이뻐 죽겠어. 벌써 젖은 거 아니지? 아이, 왜 그래요? 진짜 젖는 건 아까부터 젖어 있었죠. 호호호.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는 말처럼 만식은 필사적으로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큰 풍랑을 만나 산산조각이 나겠지만 그래도 그는 물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어요. 그 만남이 욕망인지 애정인지 혹은 단순한 현실 도피인지는 누구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만식은 이제 다시는 사막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너무 오랫동안 메말라 있었고
그 끝에서야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깨닫게 되었으니까요. 사랑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한 번의 진심이 멈춰버린 인생의 시계를 다시 움직이게 하거든요. 만식에게 서연은 그런 존재였어요. 마른 땅에 내린 단비처럼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삶의 촉촉함을 되찾게 해준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그 길이 위험하고 불안정하다 해도 그는 선택했습니다. 메마른 안전함보다는 촉촉한 위험함을.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평생 사막에서 살아가실 건가요? 아니면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오아시스를 찾아 떠나실 건가요? 때로는 우리 모두에게 그런 선택의 순간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책임은 오롯이 자신이 져야 한다는 거겠죠. 여러분의 새벽도 분명히 올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아무 의견이라도 좋으니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